요거를 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다들 쏜톱이다 하는데 쏜이 저기에 뛰면 공을 거의 못 만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한두 번 오는 기회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홀란드 보세요. 맨시티의 홀란드 보시면 여러분들 홀란드가 공을 많이 만집니까? 안 만져요. 90분을 뛰었다고 해. 근데 한 경기에 한 15번 16번 정도 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감당 가능하세요? 포스테글루의 첫 번째 경기의 평균 포지션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 안토니오 콘테 때 평균 포지션이에요. 손흥민이 포스테글루 때도 높나요? 콘테 때도 높나요? 포스테글루 때가 훨씬 높죠. 리즈를 4대1로 이겼을 때 경기. 히트맵 어떻습니까? 일로 공격을 가는데 공격 지역이 빨갛습니까? 수비 지역이랑 공격 지역이랑 비슷하게 빨갛습니까? 비슷하게 빨갛잖아. 그래서 수비 가담 왜 이렇게 많이 시키냐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지난 시즌에 브랜포드랑 뛰었을 때 손흥민의 히트맵이에요. 브랜포드한테 3대1로 졌을 때 손흥민의 히트맵 보세요. 어떻습니까? 뭘 어때? 이게 어떻게 윙어의 스탯이야? 이게 어딜 봐서 윙어의 히트맵이냐고.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번 시즌 소니의 히트맵 너무 좋잖아. 어떻게 이 전술이 덕골을 못 넣을 수 있는 전술이냐는 거야. 데이터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손흥민 선수 이제 9번 공격수로 뛰게 된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도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손흥민이 9번으로 뛰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손흥민이 윙에 벌려서 뛰는 게 아니라 손톱을 써야 된다. 근데 손톱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난 시즌에는 손톱이 나왔죠. 근데 지난 시즌에는 손톱이 경합도 안 되고 손톱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빠져나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데 손을 톱으로 쓰면 어떡하냐. 윙에다 써야지. 이 비판이 굉장히 많았죠. 그쵸? 근데 또 지금은 또 톱을 써야 된대. 지금은 또 손흥민이 잘하려면 또 톱을 뛰어야 된대. 그래서 이 전술 안에서 손흥민이 톱을 뛰게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셉셉이가 이렇게 치고 나올 때 소니가 만약에 톱이다 라고 하면은 손흥민에게 오는 기회들은 바로 요런 기회들입니다. 메디슨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윙에 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손흥민이 지금 톱에 가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손흥민이 톱에 있으면 맨날 제가 지난 시즌에는 손흥민을 그냥 아싸리 톱으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또 많은 분들이 손흥민이 헤딩을 못하는데 톱으로 쓰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하던 건 헤딩 못해도 된다. 헤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로 다 두면 되는 거지 왜 자꾸 헤딩을 해야 되냐 이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그래서 손흥민이 톱을 뛰게 된다면 요런 로우 크로스들을 받아서 이런 자리에서 마무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장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장면이 있냐. 요런 장면이죠. 딱 비슈마가 볼을 넣어주고 메디슨이 슥 이렇게 돌아 나올 때 이게 만약에 원톱 자리에 손흥민이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메디슨이 돌아섰을 때 요렇게 뛰어들어가는 소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요렇게. 그러면 요 뒷공간을 손흥민이 파주고 요 패스를 메디슨이 넣어준다 라고 하면 아무리 상대 라인이 낮고 블록이 촘촘해도 메디슨은 이런 걸 뚫어낼 수 있는 패스를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손흥민의 여기서 오른발이다. 혹은 손흥민이 여기서 때린 척하고 접어서 왼발로 때린다 라고 하면 득점력이 올라는 갈 수 있겠죠. 혹은 손흥민이 슈팅하는 장면이 많이 나올 수는 있겠죠. 손흥민이 9번에 가게 된다면 요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다시 어떤 기회가 오냐 하면은 여기서 페리시치가 쓱 스루 패스를 넣었죠. 그 다음에 메디슨이 여기서 공을 잡고 소니 원톱에 있다면 요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소니 여기서 공을 잡아서 슈팅하는 장면. 요런 장면들이 만약에 원톱으로 나오면 손흥민에게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플레이지 않을까. 요거를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문제가 있어요. 쏜톱이 나와. 여기 들어가서 슈팅을 해야 되는데 쏜톱이 나오면 나는 요거 할까봐 걱정이야. 컷백 여기서 ZD 할까봐. 그래서 쏜톱을 쓰려면 엄청난 이해도를 시켜야 돼. 왜냐면 상대가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라인이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와 있고 5-3-2로 이렇게 서 있어. 혹은 토트넘이랑 뛸 때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뛰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은 손흥민이 여기 원톱에 서 있다고 하면은 손흥민이 해야 되는 거는 그냥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 계속 기다리다가 이런 침투 패스 들어올 때 빡! 에너지를 써서 여기서 컨트롤하고 슈팅을 한다든가 가슴으로 컨트롤해서 왼발로 때린다든가 혹은 길게 오는 거를 여기서 돌아 들어가서 컨트롤해서 반대편 보고 때려야 된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만약에 소니 톱을 가면 나는 소니가 요런 자리로 계속 나올 것 같아가지고 요런 자리로 계속 나올 것 같아가지고 사실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쏜톱 전술을 하고 싶고 소니를 톱으로 쓰고 싶다면 반대로 또 요런 이해도를 확실히 포스테글루가 입혀야 된다. 아니 에이 설마요가 아니라 지난 시즌에 해리케인이랑 뛸 때 쏜톱을 뛰면 요런 데를 많이 내려왔어요. 팩트 근본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적인 이야기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다들 쏜톱이 보고 싶다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쏜이 톱에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상대가 이렇게 라인이 낮아요. 그 다음에 이 라인 앞에 뭐가 있어요? 상대 3명이 또 이렇게 서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앞에 2명이 서 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공 차는 게 예를 들어 솔로몬이라든가 페리시치라든가 아니면은 히샬리숑이 되고 여기가 쏜이 있어. 근데 그러면 쏜이는 공을 여기서는 백패스 논다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으면 여기선 진짜 공을 거의 못 받아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한 경기에 한 15번 공 만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를 보고 싶냐? 요거를 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다들 쏜톱이다 하는데 쏜이 저기에 뛰면 공을 거의 못 만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한두 번 오는 기회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홀란드 보세요. 맨시티의 홀란드 보시면 여러분들 홀란드가 공을 많이 만집니까? 안 만져요. 홀란드는 공을 전반전에 6번 만져서 2골 넣었어요. 전반전에 6번 만져서 2골 넣었어요. 그래서 소니가 저기서 뛰려면 진짜 포처 느낌으로 가야 돼요. 손잡이. 그냥 막 쏜날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손흥민이 저 자리 가서 뛰는 걸 보고 싶다면 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고 공을 6번만 만져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소니가 저 자리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소니는 저 자리 절대 못 뛰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재밌는 데이터입니다. 다 소니가 공을 많이 못 만진다. 지난 시즌에 소니가 공을 많이 못 만져서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자, 요거 봐보세요. 이게 이번 경기에 나왔던 소니의 데이터입니다. 터치가 몇 번이죠 여러분들? 46개의 터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 패스 성공률이 88%였고요. 그 다음에 롱볼, 칩드 파스, 크로스 이런 게 데이터적으로 나오진 않았죠. 근데 46번을 만졌습니다. 브랜포드 상대로. 자, 히샬리숑은 36번밖에 못 만졌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 근데 히샬리숑은 적어도 헤딩 경합을 하고 맞짱을 뜨잖아요. 막 싸우잖아요. 근데 36번을 만진 거야. 근데 손흥민은 톱에 가게 된다면 솔직히 등딱이라든가 싸우는 거는 잘 안 하죠. 피하죠. 그러니까 36번보다도 덜 만지게 될 겁니다. 자, 할란드를 보여드리면 할란드는 22번 만졌어요. 여러분들, 소니가 한 경기에 공을 15번 정도 만지는 거 참을 수 있습니까? 소니가 한 경기에 공 15번, 90분을 뛰었다고 해. 근데 한 경기에 한 15번, 16번 정도 만진다고 생각을 해봐. 그거 감당 가능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새끼들은 인종차별이다. 이제 이래요. 그럼 그때부터는 야, 얘네 주장 왕따 시킨다. 인종차별한다. 주장만 폼으로 주고 이 새끼들 손흥민한테 패스를 안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메디슨이 침투 패스를 많이 넣을 수도 있겠지. 근데 반대로 타이트하면 그만큼 못 넣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공을 많이 못 만질 때 할란드도 이거 안 내려가고 싶겠냐는 거야. 아니야. 할란드도 내려가서 공 만지고 싶지. 축구 선수가 한 경기에 공 22번 만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요, 여러분들? 22번밖에 공을 안 만지면 진짜 겁나게 지루해요. 겁나게 재미없고 진짜 이런 상태로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다는 거야. 근데 할란드는 그걸 버티고 기다린다는 거야. 근데 소니면 나는 요런 자리들로 참다 못 참고 내려올 것 같아. 톱을 쓰면. 나는 손흥민이 톱을 쓰면 가짜 9번 공격수처럼 솔직하게 말하면 난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흥민을 이 전술 아래서 손흥민 톱을 보고 싶으면 이거부터 이해시켜야 돼요. 감독님, 포스테쿨루 감독님께서 흥민아, 나는 너가 득점하는 걸 원한다. 나는 너가 골 많이 넣는 걸 원하고 너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한 경기에 2-3번 그냥 퍼주는 찬스들이 오는 걸 원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흥민아, 너가 한 경기에 터치를 15번 내지 25번밖에 못할 수도 있다. 너 그거 참고 기다릴 수 있니? 요거부터 이해를 시켜야 돼. 요거부터 이해를 시키고 거기서 소니가 오케이가 돼야 되고 막상 경기를 뛰면서 답답해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 손톱도 절대로 용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톱을 보게 되면 사실 요런 것만 완벽하게 이해를 시키고 이런 것만 손흥민 선수에게 심리적으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준다면 저는 괜찮을 수 있다. 오히려 올 수는 있다 라고 보지만 지금까지 축구를 손흥민 선수가 32년을 해왔습니다. 그 32년을 해온 습관을 바꾼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두가 손톱 하지만 왼쪽 윙에서 그냥 1대1을 거는 손흥민이 골 확률이 훨씬 높다. 오히려 터질 가능성이 저게 훨씬 높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사진 나왔잖아. 여러분들, 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요 사진을 가지고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번 경기 포스테글루의 첫 번째 경기의 평균 포지션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 안토니오 콘테 때 평균 포지션이에요.
손흥민이 포스테글루 때도 높나요? 콘테 때도 높나요? 포스테글루 때가 훨씬 높죠. 10m가 높아요, 가량. 이게 잔디 하나가 거의 5m 되니까 10m예요, 10m. 그러면 골대에서 더 가까워졌다는 거잖아. 근데 이걸 보면서 손흥민 선수 평균 위치가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골대까지 거리가 머니 여기서부터 침투할 공간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티즌들 보면 뭔 소린지 모르겠어. 난 그게 콘테 때는 이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욕했으면서 왜 손흥민이 이 자리에 있냐, 이러니까 골을 못 넣고 이러니까 공격 포인트가 안 나온다고 콘테 때는 그렇게 욕을 해놓고 또 이제는 너무 높이 있으니까 뛸 공간이 없대. 난 진짜 이게 그러니까 경기마다 나올 때마다 이거를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읽어야지. 왜 자꾸 때마다 맞는 거에 맞춰서 읽어. 난 진짜 미치겠어, 그런 거 보면. 아니, 어떻게 이때 당시에는 많았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손흥민이 득점을 못하는 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이제 뛸 공간이 이제 많대, 막 네티즌들 보면. 아니지, 여기서 여기 뛰는 게 더 골 넣을 확률이 높지. 그럼 손흥민이 왼쪽 윙에 서 있을 때 뭐예요? 셉셉이가 공을 잡든 여기서 히샬이 튀어나와서 메디슨한테 줄 때든 여기서 소니가 걸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선수들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소니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해주면 스루패스가 들어올 확률이 조금씩 더 생길 거고, 요렇게 뛰어들어갈 때 패스가 안 들어오면 적어도 내가 뛰었으니 경기가 끝나고 나면 메디슨이 됐든 히샬리숑이 됐든 셉셉이가 됐든 스킵이 됐든 에메르슨 로얄이 됐든 비슈마가 됐든 우도지가 됐든 얘네들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뛸 때 볼 좀 넣어달라고, 내가 이렇게 뛰어들어갈 때 볼 좀 넣어 이 새끼들아, 내가 주장이야, 요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계속 여기만 서 있었어. 거의 여기만 계속 서 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답답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왼쪽 윙에서 뛰고 있고, 지금 토트넘 전체 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게 누굽니까? 소니예요. 그러면 그 뜻은 뭘 의미합니까? 골대랑 제일 가까운 선수가 소니고 상대방 골대에서 제일 빨리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게 소니이니까 그만큼 소니가 골 넣을 확률이 퍼센티지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자,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히트맵을 보여드릴게요. 위에가 빨갑니까? 아래가 빨갑니까? 위에가 빨갛죠? 그쵸? 22시즌 손흥민 보세요. 아래도 빨갛죠? 분포가 많이 돼 있죠? 요 경기를 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경기였으니까 요것도 한 경기로만 보여드릴게요. 리즈를 4대1로 이겼을 때 경기. 히트맵 어떻습니까? 1로 공격을 가는데 공격 지역이 빨갛습니까? 수비 지역이랑 공격 지역이랑 비슷하게 빨갛습니까? 비슷하게 빨갛잖아. 그래서 수비 가담 왜 이렇게 많이 시키냐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지난 시즌에 브랜포드랑 뛰었을 때 손흥민의 히트맵이에요. 브랜포드한테 3대1로 졌을 때 손흥민의 히트맵 보세요. 어떻습니까? 어때? 이게 어떻게 윙어의 스탯이야? 이게 어딜 봐서 윙어의 히트맵이냐고.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번 시즌 소니의 히트맵 너무 좋잖아. 어떻게 이 전술이 더 골을 못 넣을 수 있는 전술이냐는 거야. 데이터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요 빨간 맛이 여기 조금 더 빨개지고 여기 조금만 더 빨개지고 여기 조금만 더 빨개지면 돼. 여기서 이제 손흥민 본인이 백패스만 놓으니까 여기가 빨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손흥민 선수가 절대 아직 기량이 떨어진 것이 아니니 제발 1대1을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뺏겨도 되니. 손흥민 선수는 정말 대단한 선수고 벌써 레전드고, 해리케인도 손흥민 선수처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매 시즌 20 공격 포인트씩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손흥민 선수 키보드에 있는 2키 누르면서 존나게 뛰었으면 좋겠다. 푸트키랑 2키 누르면서 막 헛다리도 하고 그냥 공격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그래도 되는 선수다. 그리고 공을 뺏기게 되면 미안하다 이거 하고 그냥 한번 따라가주면 돼.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때보다 손흥민 선수 뒤를 봐주는 선수들이 든든하다. 우도지와 밴더벤 얘네가 있다. 그냥 공격하면 된다. 그냥 공격하면 된다. 얘네들이 뒤를 지켜준다. 그냥 공격하면 된다야. 이거 봐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얼마나 처참한지 봐. 이 데이터들이. 이게 아스톤 빌라한테 2대1로 졌을 때 히트맵이야. 이게 크리스탈 팔레스 전 때 히트맵이야. 이게 그나마나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넣었었던 리버풀 경기 때 히트맵이야. 근데 이게 첫 경기 히트맵이야. 이해 가시죠? 더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전술이다. 자, 이게 손흥민 선수가 노리치 상대로 이제 득점왕을 확정지었던 히트맵입니다. 보세요. 여기가 좀 더 빨갛죠? 그러니까 골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밖에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침투해서 들어갔다는 거잖아. 뛰어 들어갔다는 거잖아. 그죠? 이게 레스터 시티전 때 나왔던 장면이지만 이때도 골은 넣었지만 어때요? 빨개요. 뒤가 빨갛다고.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는 뒤로 내려올 이유가 없다는 거야. 왜? 포스테글루 감독이 정말 대단한 게 이 리버풀 때 89분 뛰었는데 이거 봐. 히트맵 봐. 이게 뭐야. 뭐 이게 거의 레길론 히트맵이지 뭐야. 이 공격 방향이 이쪽인데
공격 방향에서 코너킥 찰 때만 빨갛고 나머진 여기가 더 진하잖아. 거의 이 정도면 강아지가 공원에 풀어놨을 때 자기 지역 하나씩 만들려고 그냥 오줌 싸는 느낌이잖아. 거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지역 표시하는 느낌이잖아. 이게 득점왕 시즌 때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히트맵이. 근데 지금의 히트맵, 이번 경기의 히트맵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번 경기의 히트맵은 이랬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술이 손흥민한테 안 어울린다? 손흥민이 득점을 하기에 더 힘든 거다?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토트넘 선수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메디슨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독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반더벤 들어왔어요. 근데 그 외 선수들은 다 뛰던 애들이야. 로메로, 에메르슨 로얄, 비슈마, 스킵, 셉세비, 히샬리숑 다 뛰던 애들이에요. 이 다 뛰던 애들을 데리고 원래 공을 못 돌리던 애들이 지배를 하게 만들어 놨잖아. 지배를 하게끔 완전히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포스테코글루는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똑같은 선수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 물론 아직 입증을 못했죠. 어떻게 보면 유럽에 와서 셀틱에서밖에 결과를 못 냈지만 셀틱에서 트로피 하나 올린 건 아니잖아. 그래서 똑똑한 감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